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2월 14일. 아, 벌써 14일. 엄청 추워요, 지금. 네.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북극에서 바람이 와서 그래요. 북극에서 바람 온다니 갑자기 북극성이 왔다는 걸로 들리는. 이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틸러슨이 북한과 날씨 얘기해도 된다 이런 아, 네.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닐까요? 미국도 추운가 지금 좀? 근데 아무튼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서울 엄청 춥죠. 네. 자, 근데 틸러슨이 어떤 얘기했는지 자, 한번. 네. 틸러슨이 얘기를 한 게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핵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원한다면 만나서 날씨 얘기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만나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중요한 멘트가 두 개가 있구만요. 하나는 전제 조건 없이 이야기하겠다. 네. 그래서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물러난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죠. 원래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 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아 그렇죠. 이야기를.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는 북한이 하던 얘기 아닌가?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얘기하자. 예. 이거는 북한에서 계속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 입장 바뀌었죠. 아, 그래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전제 조건 생겨버렸죠. 핵보유국으로 네. 지위를 인정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게 거의 음. 그런 조건인 것 같던데. 네, 네. 그것도 야,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보면은 북미 간의 협상을 보면은 그 역사 쫙 보잖아요. 북한이 뭔가 주장을 해요. 네. 요구를 해요. 그럼 미국이 그거 못 받는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결국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네. 그래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근데 그때는 이미 북한은 더 세게 나가. 더 세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맞아. 대결이. 네, 안 맞아. 이렇게 엇박자가. 엇박자 쭉. 근데 결국은 북한이 요구한 대로 계속 미국은 끌려가고 있어. 그 대결이 상당히 그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북한 입장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아, 근데 뭐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반대했잖아요. 대법관에서 틸러슨의, 하루 만에 입장에 대해서. 근데 그건 참 좀 그렇다. 그래도 나름 장관인데 국무장관이면 미국 내에서도 또 꽤 파워 있는 장관 장관이잖아요. 중에는 아마 급이 대빵 이게 장관 아닌가? 부통령 다음에 국무장관일 거예요 아마. 거기 그 비상 미국에서 순위로. 국무장관이 거의 외교부 장관이지만 세계를 다 관리한다 이런 개념 아닌가요? 미국은 원래 지구가 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국무장관인 거고. 그죠. 네. 아니, 아마 미국은 미국 국방장관도 세계 군대는 자기가 다 통솔한다고 근데 생각해요. 이제 국무부는 아예 대놓고 이제 국무부라고 해서 외교부가 없죠 미국은. 네.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백악관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의 뭐 언론에서는 약간 부드럽게 뭐 완전 반박한 건 아니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다라고 아니, 하지만 뭔 소리야 실제로는- 완전 깐데. 실제로는 완전 깐 거지 않습니까? 비스겠구만. 그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겠는데 자꾸 이제 스스로 셀프 검열이 되긴 하는데 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화성 15형이 딱 발사가 되니까 미국의 입장이 둘로 쪼개져 버렸네. 국무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 백악관은 야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거의 이제 어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가장 큰 두 덩어리로 의견이 이게 또 그냥 약간의 양상이 다른 게 아니라 180도로 양상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정반대로 충돌하고 있는 완전히 상황이 되는 달라졌죠. 건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 틸러슨하고 트럼프 사이가 안 뭔가 좋다는 미묘한 얘기 계속 감정이 나왔잖아요. 있었죠. IQ 논쟁도 있었고. 그죠. 누가 머리 좋냐 이러고. 막말했다는 얘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틸러슨은 계속해서 북한과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해왔고 트럼프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더 극단적으로 지금 이제 갈라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틸러슨 잘리는 거 아닌가?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틸러슨이 아마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사표를 던지지 않는. 짜증 나가지고 이 말이지 이거 이래가지고 아예 IQ 나쁜 놈하고 같이 일 못 하겠네. 트럼프가 절대로 못 받을 카드를 던지고 아. 충돌 일으키는. 트럼프 정부에서 누군가가 나가면서 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누가 나왔지? 근데 또 이렇게만 보기에도
뭐 틸러스는 나름대로 어디죠? 그 CEO 출신이잖아요. 얘가 이제 아 뭐, 그렇죠. 아, 네네네. 네, 재벌 출신. 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뭐냐 독점자본 출신인데 미국의 행정부의 의견이 이렇게 막 불거지는 것을 대립이 불거지는 걸 원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 걸 잘하잖아. 되게 이제 모양새 좋게 마사지 싹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사표 쓰고 나가려고 일부러 이런 걸 던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기업 둘 다 CEO 출신이 아닙니까? 네. 트럼프랑 이 틸러슨이랑 기업 운영 방법에서 차이가 아니, 저는 난다라는 뭐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패닉에 빠진 게 아닐까. 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고만 막 그냥 대화합시다 하는 쪽이 생겼고 안 된다. 더 붙어야 된다라고 이제 고집을 부리는 데가 있고. 그러면 저는 틸러슨이 뭐 사표 쓰고 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또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와 틸러슨이 이기는 거야 그럼? 아 요새 뭐 계속 나오더라고 트럼프 뭐 햄버거를 실제로- 4개씩 먹는다는 둥 뭐 성추문이 있고 뭐. 실제 근데 백악관이 약간 고립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이번 이스라엘 발언 같은 경우에도 EU 나라들이 막다 반발하고 네 맞아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동 수도다 이런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마디에 세계가 다 반대하는 이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틸러슨 발언 관련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되게 환영한다. 뭐 쌍중단의 길이 열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우 러시아는 뭐 곧바로 막 입장이 나왔는데 네. 러시아는 감동 먹었어. 네, 건설적인 되게 막 감동적인- 감동적이라고. 네. 어떻게 한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감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냐? 고객 감동 시대야. 근데 또 황당한 건 백악관이 그 다음날 바로 까니 네. 이게 뭔 민망한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틸러슨의 제안을 틸러슨의 뭐 제안까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의 한마디를 다 전 세계가 다 반대하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이건 그 백악관이 고립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틸러슨 발언을 백악관이 깠잖아요. 그런데 틸러슨 발언했을 때 거의 전 세계가 다 환영을 하더라고. 한미일 빼고. 한미일 빼고. 근데 이제 틸러슨 발언 나왔을 때 일본의 아베 정부 상당히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트럼프가 발언 딱 했잖아요. 아베 정부 안심. 전 세계는 다 막 들끓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약간 보면은 네, 저희가 이거 지금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나. 근데 문재인 정부가 참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많죠. 아니 그건 사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옮기는 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발표하니까 전 세계가 막 들끓는데 한국은 진짜 애매한 입장이었거든요. 뭐 딱 대놓고 규탄을 못 하고 아 뭐 그냥 잘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애매한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그거 왜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걸 규탄을 왜 못하지? 사람이 문제라서 그런가? 사람이 문제라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이 먼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딱 비교해 보면 팔레스타인이 더 핍박받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먼저지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먼저냐 팔레스타인이 먼저냐를 떠나서 이게 기본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유엔에서 합의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칙 깬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해야지. 사람이 먼저니까 아, 진짜. 원칙보다. 트럼프랑 친하거든. 아 진짜 유대인이 먼저야? 유대인이 먼저일 수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천주교 신자시긴 한데. 네. 네.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죠. 네. 네. 엄청 싫어할걸요. 네.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그죠. 그 둘이 앙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근데 싫어하죠.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100%다 이스라엘 좋아하더라고요. 네. 난 이유를 모르겠어.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대교가 기독교나 천주교 엄청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 한국의 기독교인은 무조건 이스라엘 짱이야. 근데 뭐 트럼프가 이스라엘 발언, 예루살렘 발언을 던진 거는 한국의 기독교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런 기류를 등에 업고 이제 뭐 저지른 것 같은데 이번에 틸러슨의 이제 대화 제의는 아니죠.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조인트를 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조인트 깐 거는 정말 이 행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가 예루살렘 발언할 때 이거 혹시 한반도 출구 전략인가? 네, 북한 화성 시범을 딱 발사해버리니까 이 게임 끝났네 이거.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발언으로 중동에 중동으로 불 지피고 이제 간다. 틸러슨한테 야 좀 제대로 좀 잘 해봐
이러면 이제 이게 그림이 맞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근데 백악관이 갑자기 조인트를 까버리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작전일 수 있어요. 네. 틸러슨과 트럼프가 짠 거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틸러슨이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네. 했을 때 오케이 트럼프가 오케이 잘했어 틸러슨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일단 한번 까요. 네. 내가 깔 테니까 너 계속해. 그래서 몇 번 까다가 못 이긴 척하고 그래 틸러슨 말대로 한번 만나보자. 근데 저는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지금 미국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권이라는 건 군사 패권이 이미 날라갔고 북한의 화성 15형이 그걸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죠. 경제 패권도 이제는 뭐 미국 경제가 이제 중심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이제 친미 국가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동경과 미국의 권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뭐 미국이 갑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잠재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위신을 세우고 체면을 채우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제 막 이견이 충돌해 버리고 대통령이 저 미치광이 소리 듣고 있고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미국 내에서 막 불거지고 있으면 이거는 크게 봤을 때 미국 패권을 스스로 이제 깎아먹는 행위 아니냐 이게. 이건 트럼프가 당선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 자체가 이미 위신을 깎아먹은 거기 때문에. 탄생 자체가 죄악이구만. 아. 네? 아니 이게 다른 나라들이 되게 민망하잖아요. 트럼프 사실 이제 완전히 상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대통령이 됐어. 진짜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진짜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민망한 상황이 지금 계속 그래서 요즘에 유지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죠. 보수 언론들을 보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하셔가지고 상당히 난감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1년 전에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요거를 찾아보는 거죠. 아, 다 힐러리 편이었지 뭐. 네. 사람이 1년 만에 이렇게 변하나 이런 것들을 딱.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거요. 야. 근데 이제 일단 트럼프가 그런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행보 있잖아요. 또 최근에 보니까 로드맨이 자기가 아, 예. 특사로 가겠다고 네. 또 얘기했더라고요. 보내달라고. 대북 특사로 보내달라고. 둘 다 친한 유일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갈수록 보면은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고립되는 양상. 네. 와 그럼 로드먼이 지금 트럼프를 배신한 거네. 그 고립을 저는 트럼프가 고립을 즐기는 것 같아. 세계와의 싸움을. 그래서 고립주의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살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걸 쭉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이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그게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뭐 중동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고 북한도 마음대로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게 짜증 나가지고 막 마음대로 지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대통령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 예. 아니 내가 젊을 때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가지고 미국 그러면 다 껍벅 죽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들 사람들이 미국을 만만하게 생각하거든.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출마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이런 식의 선거 구호도 걸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럴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걸로. 내공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공이. 예. 내공은 안 되고 의욕만 앞세우는. 근데 사실 냉정히 말해서 그건 내공이 누가 대통령을 해도 안 되는 판 아니에요 지금 네. 미국은. 이미 뭐 쓰러져가는 마치도 그런 거 같죠.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밀려오는데 여기서 청나라가 영국을 이겨내겠다, 프랑스를 물리치겠다 하고 이제 그냥 황제가 누가 예, 되든 안 되는. 다시 청나라를 위대하게 이러고 있는 거랑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아요? 이미 망했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역사의 기류는 뭐 아시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 틸러슨의 발언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근데 틸러슨 발언 중에 뭐 중국이랑 뭐 지금 급변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그 관련해서 그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해 관심이 있고 네. 만약에 384 이후 북으로 넘어가더라도 핵만 확보하면 다시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도 뭐 했다고. 네. 그래서 틸러슨이 조건 없는 대화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얘기했다더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뭐 미국이 북한과 한판 붙을 수도 있다라는 그 입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입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도 아니고 예전에 뭐 전직 관리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그것도 국무장관이 외교 무대의 넘버원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후에 파급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아마 저희 미국 가보진 않아서 그렇지만 미국의 학계나 뭐 거기 또 세미나하고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토론회하고 하면 그런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번 발언도 토론 무슨 싱크탱크 모임에서 한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국무장관이 저런 얘기를 딱 던지면 그건 나중에 사인이 되죠. 야, 내가 던졌으니까 알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화파 이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적극적으로 좀 호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가오는 2018년에 뭔가 이제 새로운 단계의 뭐 국면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몇 년에? 2018년. 2018년. 얼마 안 남았네. 보름?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강국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왠지 2018년엔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평화 공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리게 되면 조건 없는 대화 이런 거랑 맞물리게 되면 실제로 북미 간에 뭔가 의미 있는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거 낙관해서 안 되겠지만 가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좀 더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아니,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압도적인 이 우위를 달성하겠다 북한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한반도 비핵화, 그 CVID식의 한반도 비핵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틸러슨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동맹이라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뭘 싸우든지 틸러슨 해고해라라고 유감을 얘기하는 표명하든지 근데 뭐 백악관에서 그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인식하고 공합은 있지 될 않을까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내년에 아마 이제 한국의 이제 최대 하도는 이제 이스라엘 파병 문제가 이제 최대 하도가 되지 않을까. 제2의 이제 이라크 파병 사태가 이제 또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굳이 파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걔들 너무 강해가지고. 걔들 핵무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맨날 중동 전쟁 했을 때 이스라엘이 거의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압승이었죠. 네. 네. 한 번인가 빼고 다 이긴 것 같던데. 그러니까 한 번도 뭐 그냥 크게 부분적으로 지은 건 아니고 그런 부분적으로 언제 좀. 그래서 중동을 봐도 뭘 할 수 있냐면 힘이 없으면 어디 가서 뭘 해도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예전에 제가 북한 관련한 자료 보다가 그런 표현이 되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힘이 없으면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된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다. 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된다고. 네.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 이렇게 닦지 않나 길게. 진짜 중동도 좀 그러긴 한데 어쨌거나 기본은 이게 미국의 패권이 물러가야지 중동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한반도 문제도 해결되는 거겠죠. 자, 오늘 12월 14일 우리 잡담을 나눠봤는데 다가오는 2018년에는 새로운 전국이 열리기를 고대합니다.